네, 우리 MCP 서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Node.js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설치 안 하면 나중에 프로그램들을 실행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Node.js는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MCP 원리. MCP 원리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아, 여기서는 어, 마우스 커서가 되진 않구나. 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호스트는 클로드 데스크탑이나 커서 AI, 랭체인 같은 그리고 커스텀으로 만든 에이전트가 호스트입니다. 호스트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그 MCP 서버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MCP 서버는 우리가 녹화에도 있을 수 있고 원격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MCP 서버가 녹화를 했을 때 그리고 원격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봤던 게 stdio에서 로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설정에 우리가 만약에 MCP 서버는 큰 루트로 있는 거고 그 밑에 어떤 MCP 서버의 이름들을 넣어줍니다.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에 npx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자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npx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노드 JS를 설치했잖아요. 노드 JS에서는 npx가 이제 패키지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npx에 이 서버 파일 시스템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로컬에서 이 npx에 이 파일 시스템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MCP 서버의 어떤 명령어들을 그런 거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은 실행하는 명령어가 파이썬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우리가 개발한 어떤 소스를 여기 이렇게 알려주면 만약에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계산기에 필요할 때 이 프로그램을 파이썬 명령으로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stdio는 모듈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stdio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SE는 우리가 외부로 URL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원격으로도 접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거 로컬에 웹 서버를 띄워놓으면 거기에도 URL로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dio의 방식하고 SSE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는 stdio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미지 리더 부분, MCP 서버 부분 해봤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MCP 서버를 해봤어요. 우선 이 부분이 그때 안 되더라도 오늘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그마 MCP부터 해보겠습니다. 피그마는 우선은 피그마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피그마는 우리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개발자, 기획자, 디자인 과정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우리가 이 화면 구성이나 컨셉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디자이너나 개발자나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그마 디자인한 것을 퍼블리셔가 HTML과 CSS 작업을 하는 것을 개발자가 이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를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MCP 서버를 사용해서 피그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HTML이나 CSS로 바꾸거나 또 반대로 이 HTML이나 CSS 있는 것을 피그마로도 옮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그마를 작성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좀 참고를 하고 뭔가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피그마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피그마에서 작업을 하고 가져와서 작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쌍방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MCP 서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그마에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세팅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연 영상을 보면 조금 쉬울 텐데 우선은 시연 영상이 준비는 되어 있어요. 우선 그렇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그마 MCP 서버의 피그마에 관련된 것은 이 기더브에 있습니다. 이 기더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이제 폴더 하나 만드시고 프로젝트로 연 다음에 터미널에서 우선 git 클론을 해옵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git 클론에서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git 클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면 그 폴더로 우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커서 톡투 피그마는 번이라는 런타임 시스템을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에 맞춰 초기화하는 번 셋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번 소켓을 합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작업을 해주면 이게 웹 소켓으로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피그마 사이트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그마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제일 아래 보면은 플러그인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커서 톡투 피그마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설치가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웹서버를 띄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사용하고 녹화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화로 여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그마 페이지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그마 페이지별로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커서 A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MCP 서버에 있는 이 내용을 커서 AI 셋업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복사해서 우리가 커서 AI의 셋업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이거거든요. 톡투 피그마 번 X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커서 AI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이렇게 많은 API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그마 제어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컬러도 바꿔야 되고 폰트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API들이 많이 제공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채널을 가지고 커서 AI한테 요청을 합니다. 피그마 이 채널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3개를 그려줘.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3개의 동그라미를 모두 노란색으로 변경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말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조금 전 앞에 뜨는 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git 클론을 해옵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MCP 서버의 git 클론을 하고 그 디렉토리로 CD로 그 디렉토리 들어가고
그리고 세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curl, 네,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burn setup, 그 다음에 burn socket, 네, 그러면 이제 포트로 해서 지금 웹 서버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그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피그마에서 새로운 페이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깨끗한 피그마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플러그인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로컬호스트에 있는 것을 연결합니다. 커넥트를 하면 연결되고,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도 나옵니다. 이 피그마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복사를 해서 커서 AI의 세팅에 들어가서 세팅에 그리고 MCP 그리고 여기 제가 미리 넣어놨기는 했는데 우선 다시 제가 예전 거 지우고 다시 복사했습니다. 네, 콤마를 연결해주고 네, 이렇게 넣습니다. 네, 저장하고 네, 커서 AI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커서 AI 띄우고 네,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세팅하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MCP 네, 그리고 이거는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오류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개수가 너무 많다고 나왔습니다. 47개라고 나왔고요. 저희가 이게 커서 AI가 툴들을 우리가 계속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API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으면 그 LLM이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개수를 좀 제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토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토글할 수 있도록 이렇게 UI에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몇 개를 조금 지웠습니다. 지우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피그마 아이디, 이 아이디를 가지고 노란색 세 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거 하고 그러면 툴들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툴들을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고 저는 넌 툴을 하면 여기 네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네모를 만들었어요. 지금 피그마에. 네, 이것만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네, 퍼플렉시티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채널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채널 이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이트, 퍼블리시티 사이트 페이지에 똑같이 좀 만들어서 피그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어떤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전체 다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들고 조금씩 하나씩 만들고 있어서 그때마다 툴을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씩 API를 호출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눌러주세요. 네. 근데 화면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서 뭐 뭔가 조금 만들긴 했는데 퍼플렉시티하고 약간 뭐 그렇게 많이 비슷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레이아웃은 조금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컨셉을 좀 바꿔달라고 연두색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연두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흰색 톤으로 회색 톤으로 다시 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어요. 근데 빠르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네. 최종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The initials 네. are organized into 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현재 도형을 그리거나 어떤 사이트의 내용을 피그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를 해봤습니다. 약간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커서 AI한테 명령을 내릴 때 좀 더 프롬프트를 좀 정확하게 넣어주면 더 예쁘게 잘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 잘 되는지만 테스트하는 것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디자이너 분들하고 약간 미팅이 있어가지고 MCP 서버를 좀 알려드리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약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생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우선 우리가 피그마에 만드는 거를 해봤고요. 다음 장에는 네, 아이디는 자동 생성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피그마로 만들어져 있는 걸 CSS나 HTML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템플릿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블로그 템플릿을 여기 이 레이아웃 전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카피 투 페이스트 그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게 나오고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에 카피 링크 투 셀렉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 창에서 지금 현재 이거 채널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 채널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 페이지에 채널이 있거든요. 그 페이지 채널 정보 정확하게 알아오고 거기에 이제 이 파일들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조금 전에 중요한 이 링크 여기 피그마 화면에서도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많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복사를 할 거니까 이 링크를 여기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HTML과 CSS를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서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서버로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채널 아이디는 이겁니다.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URL 정보 조금 전에 다시 복사하고
화면을 main.html과 CSS로 만들어줘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툴을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계속 툴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ain.html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SS 둘 다 만들었다고 accept를 다 눌렀고요. 한번 네. 원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는데 제가 많이 좀 편집을 한 거예요. 네. 일단 main.html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만들었는지. 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피그마하고 만들어진 거하고 약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사진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진은 약간 컨셉 틀리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게 포맷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가져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네, 없나요? 유용호 상무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푸시 몇 페이지냐면 네. 이게 몇 페이지? 3페이지에 6번 페이지 그 6번이 어디요? bun.sh 저게 아, 네. 맥에서 실행되는 거죠? 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윈도우도 어, 똑같을 거예요. 저는 아, 저게 실행이 안 되는데요. 실행이 안 돼요? 네. 아무튼 저는 맥에서만 테스트 했고요. 이게, 프로그램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예, 어떤 게 인식이 안 되나요? 이거 CURL 아니면, 예, BASH인데 BASH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피그마를 만들고 만들어진 걸 가져오고 이 부분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피그마 부분을 여기 요구하면서 처음 듣게 됐는데, 네. 피그마가 뭐고 왜 이걸 사용하면 좋은지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 저번에 피그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신동욱 대표님 찬스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네, 피그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조금 개요 설명해 주세요. 예, 피그마는요, 지금 개발자랑 그다음에 디자이너랑 그 기획자가 있는데 세 분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실 때 이제 각각의 잡들을 따로따로 하셔서 뭉치거나 혹은 이제 동시에 공유를 해서 어떤 기획들을 혹은 이제 동시 작업에 해당하는 걸로 어떤 잡에 해당하는 이 결과물을 만들 때 좀 획기적인 이런 AI 서비스 플랫폼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과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의 기초 코딩들 이런 것들과 기획에 해당하는 거를 유연하게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피그마 자체 안에서도 뭐라 하냐 PPT 이런 작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피그잼이라고 해서 어떤 또 아이디어를 하는 브레인스토밍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다른 또 기타 이런 툴들이 피그마가 다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는 한데 이제 MS에서도 여러 가지 또 MS 생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피그마 군하고 MS 제품군하고의 배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해보았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좀 쉬운 걸 만들려고 이제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근데 잘 만들기 위해서 툴을 MCP 서버 툴을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겁니다. 어떤 걸 하냐면 우선 우리가 MCP 서버를 만들려면 그 문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법을 어, 찾아서 하게 되면 요즘은 바이블 코딩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법들을 잘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에 맞춰서 할 수 있게 MCP 서버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7 MCP 서버를 사용을 하면 최신 문법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MCP 서버뿐만 아니라 다른 거, 노드, Next.js, 서브베이스, 뭐 다른 것들, 패스트 API 이렇게 트윈윈드 CSS나 리액트 이런 것들도 다 최신의 문법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7을 연결해서 쓰게 되면 우리는 최신의 문법으로 코딩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툴 하나는 이 컨텍스트 7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퀀셜 띵킹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코딩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여러 번 구조화된 사고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MCP 서버를 우리가 네, 커서 AI에 세팅을 할 겁니다. 여기 기터브에 이 두 가지 각각 사용하는 법이 있는 거고 여기도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커서 AI에 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커서 AI에 두 가지 툴을 넣었고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챗 코딩, 여기 바이블 코딩을 합니다. 간단한 4층 연산이 필요한 MCP 서버를 구축해줘. 요구사항은 MCP 프로토콜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최신 버전 설치하고 파이썬으로 개발해줘. 노드.js로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파이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컨텍스트 7을 이용해서 관련 기술 스택을 먼저 가져오고 순차적으로 개발 과정을 계획해줘. 시퀀스 띵킹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해주고 개발 완료 후에 별도의 테스트나 서버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행해줘.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툴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코딩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4개를 생성합니다. 우선 파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리드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더브의 기본 문서인 마크다운 형식의 프로젝트 개요 같은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requirement 텍스트라고 우리가 패키지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문서 파일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소스 코드, 캘큘레이터 서버 소스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패스트 MCP, 그러니까 MCP 서버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걸 무조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툴이잖아요. 툴의 이 함수명, 툴이라고 선언해주고 이 함수명과 어떤 인자들이 들어올 건지 더할 거니까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하겠죠. A하고 B가 들어와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두 수의 합을 반환한다. 왜냐하면 LLM이 툴을 호출하는 이유는 거기에 맞는 툴을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리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툴을 쓰는 부분에 툴 부분과 이렇게 인자 부분 그리고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봅시다. 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저희 것도
커서 AI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도 어떻게 하는지 커서 AI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커서 AI에 등록할 MCP 서버 설정 내용도 작성해줘 하면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이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커서 AI에 또 붙여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종료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900 더하기 1000 결과를 알려줘 하고 툴한테 알려줘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끝에 툴을 사용해줘라는 걸 꼭 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툴을 이용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툴을 사용해줘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애들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출력해 줍니다. 네, 간단하지만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우선 계산하는 거 영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컨텍스트 7 하고 시퀀스 싱킹을 넣어줬습니다. 네, 넣는 건 너무 편하시죠? 네. 넣고 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 저 내용을 다 넣습니다. 우리가 요구사항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툴들을 선택을 해서 코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툴들을 가져옵니다. 저는 억셉트를 해주고요. 네, 파이썬 SDK를 먼저 가져오네요. 네, 저 문서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개발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일을 만드는데요. 아까 좀 4개의 파일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먼저 패키지 메타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드미. 지금 더하기 빼기의 사진 영상인 거고 우리가 또 리콰이어먼트로 설치 파일들 패키지 설치할 부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입니다. 패스트 MCP 서버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툴들 지금 더하기 잠깐 빼기죠.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여기에 이 주석을 정확하게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줬죠? 커서 AI가 잘 써줬죠? 지금 이런 부분 소스 코드는 바꿀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완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등록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등록해라 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고 세팅에 들어가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지우고 다시 복사했습니다. 네, 저장하고 네, 커서를 종료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100 더하기 200
툴을 이용해서 알려줘. 네, 그 다음에 곱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툴을 이용을 해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MCP 서버 만들기 쉽죠? 네. 네, 여기 너무 현재까지는, 쉬운 거야. 네? 너무 쉬운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쉬운 거여서 좀 더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이걸로 잡았는데, 이거 맞죠? 네, MCP 서버로 실시간 주식 시세 조회하기. 네, 이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폴더 하나 생성하고, 이제 바이브 코딩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폴더에 최신 가격을 가져오는 MCP 서버를 구축해줘. 그리고 기간별 주식 가격도 가져오는 부분 추가해줘. 애플 1개월 주식 가격, 뭐 이렇게. 네, 요구사항도 거의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어떤 도구, 툴들을 선택을 할 거고, 그래서 또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4개의 파일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커서 AI에 등록할 내용도 물어보면 또 알려줍니다. 그럼 이거를 또 커서 AI에 붙여넣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애플 주가 정보 알려줘. 그러면 네, 그 툴을 사용하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애플 한 달 정보 알려줘 하면 한 달 정보도 쭉 가져옵니다. 근데 원래 좀 더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었어요. 회사 정보 요청이나 뭐 그래프 하는 거나 뭐 회사 최신 뉴스, 뭐 일주일 예상 가격 하고 싶었는데 우선은 2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가져오라고 요청을 해주고 그러면 쭉 가져옵니다. 너무 자동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나요? 저희가 막 티카티카 해야 되는데 아니면 편하신가요? 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우선 그래서 툴을 다 가져와서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만든 파일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 플레이가 네. 네, 아까처럼 네, 파일들 4가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메타 정보 억셉트하고 또 리퀘어먼트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를 이거에 야후 파이낸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퀘어먼트에 저 패키지 정보가 있습니다. 리드미 지금 현재 2개의 툴을 만들었는데요. 가격 조회하는 부분과 기간별 주식 조회하는 부분 이 2가지 정보를 한다고 리드미 내용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톡 서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트 MCP 서버라는 거 생성하고 거기에 이제 특정 주식의 현재 가격 조회하는 부분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이제 기간별 정보 가져오는 부분 이게 다 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도
자동으로 LLM이 알아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에 맞춰서 파라미터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거를 또 커서 AI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 부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라고 알려주고 이걸 복사해서 네, 커서 AI 세팅에서 세팅 네, MCP 기존에 했던 거 지우고 다시 넣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세팅이 다 됐고 테슬라 주식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이거 오늘 아침에 한 거여서요. 어제 정보가 나올 겁니다. 네, 툴 이용을 하고 가격을 가져옵니다. 네, 현재 가격이 349달러. 종가, 시가, 최고가, 최저가, 또 변동폭이나 이런 거 거래량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도 다 가져오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가격을 알려달라고 또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동안 주가를 가져오고 툴을 선택하고 네, 가져옵니다. 네.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한 달 전체 가격이었는데 여기는 4월 7일 시작 가격하고 현재 가격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를 한번 살펴봤더니 소스에서는 지금 히스토리 가격을 가져오고 지금 이 프롬프트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달 동안 가격을 가져와줘라고 하지 않고 일자별로 가격을 알려달라고 제가 다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프롬프트를 조금 바꿨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일자별로 알려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툴을 선택하고 네, 네 일자별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일자별로만 나오고 보기가 편하진 않죠. 그래서 그래프 함수 그래프 함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한 번 더 추가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만드는 건 여기까지 했습니다. 와, 혹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브일 대표님? 네, 대표님이 해주신 것만 열심히 따라가면, 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호 상무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막힌 게 한두 개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뭐가 네, 문제인지. 네, 네. 그래도 이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보셨던 것처럼 거의 프롬프트하고 억세트만 눌렀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 하면 좀 너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캘린더 MCP 서버 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거 복잡한 거를 다 설명하면 다 힘들어 하시고 시간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다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거 캘린더 부분 작동하는 것만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 다 똑같아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 다 영상에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이거는 클로드를 이용했습니다. 클로드 PC 이용을 했고 그래서 설정하는 부분 설정하는 부분이 약간 복잡해요. 왜냐하면 내 거의 캘린더를 연동을 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인증 부분이나 어수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 천천히 따라서 하시고 해야 될 거예요. 우선 그 부분은 나중에 보시고 이제 네, 연동하고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네, 여기서 이제 5월 19일 오늘 일자 지금 8시에 저희가 줌 약속이 있는데 오후 8시 줌 미팅, 줌 세미나 예약 등록해줘. 네, 등록해달라고 하면 지금 캘린더 옆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다른 거 쓰기 때문에 여기는 정보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줌 세미나가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하고 점심 일정이 있어서 내일 점심 일정이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네.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네. 네. 이것도 추가가 지금 여기 보이시면 지금 줌 미팅, 워런 버핏 미팅, 점심 네, 다 훌륭합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로 일정 변경해달라고 22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목요일이. 그래서 네, 그러면 캘린더 딱 지금 네,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교보문고 일정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방문 일정. 강의하러 가시나요? 미팅하러 가시나요? 네. 네, 와, 네, 캘린더 부분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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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내용하고 영상이 있으니까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시도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저기 영상 저 패스트 캠퍼스나 유명한 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런칭, 강의 런칭. 우선은 제가 스미드리에 등록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직 제가 테스트를 못해서 나중에 이거는 검증되고 또 영상까지 첨부해가지고 파일은 나중에 배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저기 양선인 대표님한테 뭐 질문할 거나 피드백 드리실 거 있으실까요? 한번 김설기 대표, 저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 당장 생각나는 게 뭐 메일을 연결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들고요. 되게 뭐 이거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나를 또 하자면 굉장히 이제 바이브 코딩 뭐 이런 식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굉장히
편한 형태의 이제 코딩인데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더 편하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MCP 서버 세팅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또 이제 알아서 해주는 것까지도 나오면 그때는 또 중요한 그 인간의 역량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MCP 서버 설정하는 것까지도 나올 것 같다라는 거가 그리고 역시 그러니까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걸 아이디어 내는 게 관건인 것 같고 저는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 장터에서 매번 검색해서 뭐 파일 가져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뭔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공지 알람 하면 되겠네. 이별 대표님 그 사업 알림 그래서 그럼 못 되면 자동으로 알람 오게 좋겠네. 판단도 하고 뭐 제안서도 막 써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차별화가 저는 돼야 되는데 그 몇 페이지냐면 이게 31페이지에 있는 context7.com 요 이전까지는 약간 노가다 개념이어서 이게 좀 노가다다 생각하다가 31페이지부터 지금 코딩 하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편하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요 컨텍스트 세븐.com은 그러면 여기에 파일 개발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저는 무슨 API를 무슨 라이브러를 써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건가요? 네. 최신 문서를 검색해서 거기에 맞는 걸 코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앱도 다 코딩을 해주잖아요. 예. 플로트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하지만 MCP 서버는 좀 더 최신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면 좀 엉뚱한 거 많이 해줘요. 근데 컨텍스트 7을 세팅을 하면 최신 문서를 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해줍니다. 다른 코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버전들이 업되니까 컨텍스트 7은 계속 최신 문서를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하면 정말 그러니까 일반 개발 잘 못하시는 분한테는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개발을 전혀 아까 개발 앞단에서 개발 못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 셀 명령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부터는 갑자기 편해졌다. 이 지금 오늘 양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은 누구한테 보여줘도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MCP 서버 리스트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MCP 서버가 뭐가 있다. 네네. 근데 이런 게 있었던 것 트레이드에도 같아요. 있고 기더브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링크는 공유할게요. 거기서 빨리 검색해서 일단 아이디어 넣고 사람들 많이 쓰는 게 뭐지? 그럼 그걸 갖다 차용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그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패키지 부분들을 자동으로 그 하드에다 설치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까 김설기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MCP 서버는 예를 들면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것만 거기다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것처럼 하면 그런 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제가 하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약간 그거 비슷한 MCP 서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MCP 서버가 제일 앞에 있고 뭐 캘린더나 이메일 이거 다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해봤더니 돈을 내래요. 그러겠죠. 자기 공수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건 스킵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커서가 대표님 유료로 가입하신 거예요? 저 커서 유료로 했는데 그것도 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느려졌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 레벨로 지금 정액제를 했는데 제일 높은 걸로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게 얼마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도 가입한 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액제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정액제로 제가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죠? 오늘 저기 세미나 해준 거 이렇게 몇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 달 구독료 나올 한 달 구독료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안 받아도 되는데. 오늘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 구독료. 김태형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아마 제가 최고의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하시는 거 한번 따라해봤는데 블로그도 잘 되고 그리고 NCP 서버도 만들어서 주식도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살짝 이게 말씀하신 건 놓쳤는데 그 PDF대로 또 따라해보니까 또 금방 잘 돼서 너무 양질의 강의랑 또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또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 중에 해본 케이스를 꼭 올려드려야 같이 들으시는 분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올렸어요. 맞아요.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김태형 대표도 개발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말 잘 따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현범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지금 지난 한 주 조금 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금 이게 점점 해가는 중이고요. 근데 뭐 오늘 배운 거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겠고요. 정말 고맙게도 저게 영상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진짜 좋은 점이 아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래저래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옆에다 이제 또 물어보면서 하면 그런 거를 다 해결하면서 하나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고 저도 이제 그 커서 잠깐 하루 사용했는 이틀인가 하니까 이제 유료로 이제 하라 그래가지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두 리스트 아주 쉬운 거 그거 이제 제 디자인에 맞게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 하나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걸로 조금만 더 이해하면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게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땐 조현범 대표님이 가장 이제 내용에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유료 결제까지 하시고 아주. 그다음에 박유미 연구원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육아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동국 대표님은 네. 저는 따라하기를 지금 못하고 사무실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뭐 준비된 거를 안 해봤습니다.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서. 다른 건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된 거는 안 해봐가지고 항상 저는 해보고 얘기하는 타입이라 느낌이 아직 안 해보고 느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해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 프로가 $20고 비즈니스가 $40인데요. 그럼 40달러를 하시겠군요. 채권제어가 되는군요, 이게. 팀 코딩 하면 40달 나겠네. 네. 자, 그럼 혹시 번외로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제 재원이라고 할까?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한 걸 제가 이렇게 언제부터 녹음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녹화한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 하나랑, 물론 저 발표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 제 그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 하나 양해를 구하는 거 하나와, 여기 또 김태형 대표님 여기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도 이 동영상을 공유를 하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면, 이제 세미나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오늘 발표하신 양서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몫이랑 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김태형 대표님 채널 쪽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다 연결돼서 이 채널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본인 채널에 또 올려놔서, 그래서 이런 방법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공유하는 걸 멈추지 말고 하여간 인지도잖아, 알리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강의 요청이 온다거나 또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분들만 양해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지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아무튼 그저께였나요? 저기 테드 이노트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영욱 대표. LA의 뭐 랭그래프인가 아무튼 세미나를 그 컨퍼런스를 할까 거기 이제 한 며칠 갔다가 그걸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전체적인 소감이 어땠는지 그걸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한마디가 참 저도 감동적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공유하고 나누는데 진짜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저도 모든 걸 이제 좀 이렇게 좀 감추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발표 많이 하신 신동욱 대표님 견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일단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데는 편집을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리면 편하긴 한데 우리가 또 얘기 중에 어떤 또 실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또 편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강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편집하시는 분도 그러면 그렇게 되실 건데, 그 비용 없이 계속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는 아마 편집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라이브로 했던 거를 가지고 편집 보는 그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뭐 솔직히 지금 준비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퀄리티가 진짜 말씀대로 뭐 팩캠이나 어디에 그 내도 될 정도로, 그죠? 내도 될 정도의 퀄리티까지 좀 올라와 있어서 뭐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오늘 같이 하면은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약간 따라할 수 있게끔의 어떤 거가 지금 영상으로는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네, 조금 현재 다른 쪽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너무 강의자가 그게 영상 나오는 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강의식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가볍게 갈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집만 좀 하고 올리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
정말로 이제 영상에 해당하는 걸로 누군가가 따라하기 이론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강의자 너무 노는 모습이 없는 느낌으로 이 영상이 좀 편집이 되거나 아니면은 영상에 어떤 이 자막이나 뭐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읽어주는 구조라도 누군가가 아니면 AI가 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노트북에 내리면 이걸 약간 첨부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좋잖아.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모든 걸 다 갖추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개 생기면 편집도 하고 혹시 저기 세미나 준비하는 분이 혹시 조금 더 이렇게 그것까지 생각해서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좋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시작해서 여기 그 질문 나오기 전까지 딱 자르면 그냥 이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 저희끼리 나누는 부분까지는 뭐 그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저기 김태형 대표님이 지난주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나눴던 것 중에서 물론 이게 뭐 다 만족을 못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강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네 이게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건 뭐 듣는 사람 몫이니까요. 그것만 괜찮으시면 그래서 일단 오늘 거부터 이렇게 한번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것도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나의 것 그대로 올리려고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팀한테 드리겠습니다. 저기 편집해서 좀 그런 좋네.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하시는 것들이 계속 잡이 생기면은 오히려 그쵸 맞아요. 또 올라오고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뭐 비즈니스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으로 뭐 이거 배워가지고 뭐 취미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각자 다들 쓰기 위해서 뭔가를 더 취득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도 사업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럼 말 제가 나온 김에 좋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 저기 그거는 서울팀한테가 편집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김태형 대표님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김태형 대표님이 또 그 채널을 올리고 저는 제 채널 그다음에 세미나 하신 분도 각자의 그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가지 채널에 다 올려서 홍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후배 자체 저희- 후배 네. 김태현 대표 얘기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올릴 때는 사용하신 유튜브나 개인 또 SNS가 있을 거니까 최대한 외부 링크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통해서 그 링크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포맷 네, 자체를 포맷 자체를 중간 개입을 좀 없이 그냥 쭉 가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가면 편집으로 중간에 저희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중간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쭉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 질문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그 타이밍에 좀 끊는 이런 거가 있으면 편집하기가 좋거든요. 또 그런 것들로 처음에 이제 강의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스터디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숨겨지면은 강의로도 편집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저희 뭐 이런 요소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풀 버전에 이게 있고 그다음 편집본에 해당하는 거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 주부터는 그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는 그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인트로 좀 해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대표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갖고 저희 채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태형 대표님이 또 저 MS랑도 친하니까 또 MS 또 해외로까지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거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안건은 처리된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저 일정에 따라서 빨리 이렇게 가셔야 될 분은 가시고
가벼운 대화 좀 나누시고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원래 다음 주는 커서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그최 부장님이 갑자기 뭐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좀 알아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이충일 대표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LM 쪽을 먼저 좀 땡겨서 일정 되시는지 보면 노트북 LM을 먼저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커서를 하고 거기까지 나간 다음에 그 향후에 어떤 거를 나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주제가 없으면 제가 잘하는 데이터 분석 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고 데이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또 강사라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거 부분을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도 다각도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트북 LM하고 커서까지는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벼운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안서 뭐 하나 쓰는 게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업체 질문한 업체 보니까 몇백억 되는 매출이 몇백억 되는 회사들이나 다 와갖고 꼴찌 안 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데 너무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네. 혹시 그 주변에 AICC를 잘 하는 업체가 혹시 아시는 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AICC가 전화하면 AI가 답변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에이전트는 저희가 만드는데 앞쪽에 이제 전화 받아서 어떻게 연결하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혹시나 뭐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을 받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AICC.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알게 되면 관련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네. 저희 지금 중구청 대전 중구청 사업에 AICC가 포함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하게 됐는데 오, AICC.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전화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 이제 대응한다는 건 음성으로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요. 뭐, 페르소나 AI, 솔트룩스 이런 데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솔트루스랑은 미팅이 잡혀 있대요. 이게 여기 링크 드린 게 소트룩스의 이 구보에 이게 있는데요. 검색한 자료가.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네요. 뭐 AIC 쳐보니까 LG도 나오고 솔트룩스 나오고 KT 나오고 막 그러네요. 통신사하고 이제 연합이 되어야 전화가 되니까. 좋은 사업인데요? 좋은 비즈니스인데요? 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사실 아무리 앱이 발전되고 뭐 음성 채팅하고 챗봇 채팅하지만 전화만큼 원초적이고 뭐죠 원론적이고 그쵸. 가장 맞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CS 업무가 가장 또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업무 기도.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주시고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서희 CTO 뭐 이런 분 아세요? 아시나요? 서희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네. 서희 유명한 분인데요, 그죠? 친구분이신가요? 네네. 지금은 어디죠? 소속은 핀다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핀다 CTO에서 이제 이분이 그 LG 전자에서 뭐 그런 것 좀 했었을 거라서 말씀하시는데 예, 뭐 CC 그래서 생각나는 분들은 이제 뭐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 이제 감염 걸린 분들에게 전화 걸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서비스 많이 그리고 금융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고객이 먼저 전화를 오는 인바운드는 굉장히 AI가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아웃바운드 마케팅 콜 같은 거는 오히려 좀 굉장히 좀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웃바운드는 이미 의도나 대화의 내용이 이제 거는 측에서 셋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고객이 막 전화 들어오는 거는 뭐 파악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던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AIT 스토리라는 회사에서 들은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SI 및 AI 하는 회사인데요. 그 마민철 대표라고 그분도 그쪽에서도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AICC 쪽. 님께서 AICC 자료 올려주시면 계속 보고 있는데 인생이 훌륭한 다 자료 열리니까. 인생이 다 열리니까. 인생이 다 열리니까. 저희 직원한테 시켜봤는데 이런 거 안 나오던데. 와우, 바로 나오네. 진짜. 이 정도면 오늘 공부 다 한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러네. 멋있다. 알겠습니다. 큰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빨리 마감하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제가 그 최 부장님하고 한번 연락해보고 근데 안 되면 제가 이충일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 주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고민해봐서 제가 못하지만 커서로 제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직 초등부에 막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코딩을 잘하는 친구한테 처음으로 저기 뭐죠 유료 버전을 사줬습니다. 그 친구만. 아 맞다. 제가 그러니까 한 4단 공유 들을 텐데 금주말에 공유 들었는데 그 AI 엑스포 가서 대표님이 김태민 대표 못 배웠지만 그 제가 그 페블러스 가서 고 대표님한테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데 AI를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겠다. 그 AI에서 받는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차피 AI 기술은 모델은 갖다 쓸 거고 그러면 오늘 뭐 엑스포 보면 인프라나 하드웨어 인프라나 소프트웨어적인 그 스택 같은 거 다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특히 저희는 보안이니까 뭐 닥터 앱이나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컨설팅이 가능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고 대표님한테.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유용 사모님하고 저도 같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서울대 수학 교수님들 계셔가지고 제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기업의 고민이 뭐냐면 그 제가 엑스포 보고 느낀 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인프라 기술이 한국에 없다. 다 엔비디아 GPU 들고 오든지 그다음에 아이디 센터 구축하는 것도 예산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인프라를 정한시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축 사례가 없으니까 100% 미국을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 냉각 시스템도 그렇고 서버 전체 한 박스 전체를 다 그렇게 외산설로 갖다 쓴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차별성 없는 어찌 보면 응용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그렇게 차별성이 안 보여서 그쪽은 너무 레드오션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모델 SI는 하기 싫고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잠깐은 유지되는데 지속은 안 되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SI를 안 하고 SI는 하지만 그 잠깐이고 그건 경쟁력은 아니니까 그냥 유지를 하는 거지.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 저희는 보안이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마침 저기 대표님은 안 계시고 태블릿 대표님은 안 계시고 부대표님 계시더라고요. 에어프렌즈 이사님 거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이불 대표님이 데이터를 좀 알려주시면 데이터를 좀 알고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회사 제가 본부는 어제 제가 일요일날 공유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업데이트했는데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본 AI 엑스포에 대한 회사 이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계신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요 채팅창에다가 제가 지금 바로 올려놓을게요.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저의 그냥 하나의 생각인데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 많이 쌓여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기업에다가 좋은 거 되고 싶다. 아니면 정부기관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경기도나 이런 쪽 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안부도 그렇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평가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역량이 안 되니까 그거를 과제를 만들어서 외부 마케팅 업체랑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문제를 풀고 그거를 보고서해서 행안부에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행안부가 그걸 평가해서 3등급을 해서 우수, 뭐 보통, 미흡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과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여졌고 그 데이터에서 뭔가를 찾아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 먼저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우리한테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수집된 것 중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없고 그럼 외부에 있어. 외부에 있으면 이걸 무료로 가져올 수 있어, 유료로 가져올 수 있어. 그런데 아무도 가진 데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고 문제를 거꾸로 정의를 하고 거기부터 그 문제에 맞는 데이터를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이 되겠죠. 테이블에다가 거기다 하나하나 넣고 요즘 표준화라는 것들 데이터 표준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그 행안부나 과기부의 그 표준화 이런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업이나 이제 각 기관에서 이 표준화에 맞게 자기네들 데이터를 하나하나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없지만 다음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그것들을 디자인하면서 현재 있는 데이터를 줄이고 앞으로 또 계속 수집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AI에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AI한테 아무 데이터나 준다고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랑 안 맞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제 관점에서 제 스타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시간도 스피커가 없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설기 또 이사님도 통계학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사님 관점에서 또 다르게 또 같은 개념인데 또 다르게 또 설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특별하지 않은 다음 주 또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